안녕하세요. 공기업의 의 오늘 제 1장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공간은 저만 사용할 수 있는 1인실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업의 의인데요. 교재에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설명을 좀 자세하고 쉽게 듣지 못하면 혼자서 읽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제1장 공기업의 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하고 강의 자료를 제가 지금 동시에 두 개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할 건데요. 교과서 5쪽을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요. 자, 그림이 뭐냐 나오냐면 공조직과 사조직의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공공성 그리고 기업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공공성과 기업성의 중간에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의 자잘한 내용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큰 것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공공성, 즉 공익성을 갖춘 국민, 주민,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 이게 바로 공기업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업성, 자, 기업성은 저는 다른 말로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즉, 공기업은 국민들,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의 이유는 추구해야 된다. 즉,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수입이 있어야만 움직여지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한 번쯤 가보시면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보통 1층, 제일 낮은 층에 민원실이 있고요.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등본, 초본, 그리고 운전에 관련된 것들, 어떠한 등록증, 보통 1층, 제일 낮은 층의 민원실에서 발급을 받게 되어 있고요. 발급받을 때 요새는 만약에 기계에서 발급받게 되면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 장 정도 발급받는데 돈을 얼마 안 내죠. 거의 안 낸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민원실이 갖춰져 있는데 이곳은 돈을 벌려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 과목에서 말하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공기업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요금 이런 거 등등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자세한 얘기들은 계속 우리 한 학기 내내 할 거고요. 공기업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춘 게 공기업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6쪽입니다. 자, 6쪽으로 넘어가면 공기업과 사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사기업, 개인의 그 사자입니다. 사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경영학을 배운 분들은 그냥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공기업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6쪽에, 교과서 맨 6쪽에 맨 아래 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공기업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자, 기업성, 다른 말로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건데요. 앞으로 우리 이 수업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얘기할 건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은 정부 조직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기업 조직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공기업론이 그렇게 쉬운 수업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 행정학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경영학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분들이 공기업을 들으면 좀 더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정반대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공기업에 관련된 수업을 다른 행정학 배경 지식 없이 들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해 하세요.
왜 그러지? 공기업이 뭐지? 그냥 기업이면 기업이지 왜 공기업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공기업론을 들을 때 행정학을 좀 먼저 많이 배우고 공기업을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과 경영학을 많이 배우고 공기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관점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 공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에 따라 운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8쪽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일단 8쪽까지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 제가 아마 그 수업 그 강의 자료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공기업은 그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정부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와는 좀 다른 의미인데, 많은 국민들은 공기업이 정부의 소유라고 알고 있고, 사실상 공기업은 정부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땐 태반이에요. 자, 정부와 공기업을 구분해 보십시오라고 만약에 길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굉장히 그 질문한 사람 이상하게 바라볼 거예요. 자, 공기업? 그 정부 거 아니야? 물론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부가 소유를 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굳이 법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좀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역시나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국민들은 공기업은 정부와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게, 공기업이 너무나 많은 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독점 또는 독과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뭐 우리 학기 끝날 때까지 얘기할 건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촬영을 하고 집에 가는 그 길목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공기업이 해놓은 각종 시설물과 서비스를 한 번은 손을 제가 대던가, 한 번은 제가 발을 닿던가, 한 번은 제가 만져보던가, 한 번은 제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그 제 피부에 묻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만큼 공기업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해놓고 있으면서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용하는 거는 어느 공기업 거고, 내가 이용하는 거는 어디 공기업 거,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뭐 공기업을 정부하고 같다라고 보시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걸 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6쪽의 지금 이야기를 지금 계속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조직이면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과 또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뭐 같은 것도 아니고, 참 그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의외로 많은 곳에 이미 하고 있거나 해 놓았거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공기업이 도맡아서, 다른 말로 독점 또는 독과점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이 한 학기 내내 제가 반복할 겁니다. 이 얘기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교재하고 우리 강의 자료를 동시에 놓고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자료 없이 그냥 그 렌즈만 보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하기는 해요. 근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디를 설명하는지 못 찾는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적당히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